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당무 개입을 하는데 이건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때 체리 따봉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승민 죽이기에 나섰잖아요. 그 유승민 죽이기의 방식은 100% 당원 윤심 투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경원이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큰 개략적인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성대모사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 전 의원이 한 거. 저는 오늘 좀 기침이 나서 좀 못하겠으니까 저 오늘은 못해요. 해보세요. 아니, 저는 못해요. 성대모사. 해보세요.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네, 저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당 대표 되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지요. 예.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조율을 할 것인가 고민이 남아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자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이 불출마를 종용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게 일어났던 게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경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던 일을 왜 제가 목이 아픈 제가 해야 되냐고. 예,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저출산 예, 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저출산 대책, 부채 탕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자 헝가리.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뭐 관련 수석이 나와서 부정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내가 반대했다. 그런데 발표했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나경원 의원 죽이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나경원 부적절 처사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노골적 거부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일하고 13일 사이에 네, 또 나경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니 그래서 나경원이 결국은 대통령실이 일제히 압박하고 나서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네. 그 사직서를. 전에 이런 사의표명. 것까지 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그게 어허. 바로 그 사표내기 직전. 그만두겠다라고 어허. 문자와 유선으로 연락을 했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애정이 커서 그 사의를 수용 사의를 못한다. 반려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이 사표를 내죠. 서류 절차를 거쳐서. 예, 그랬더니 해임을 해임해버린. 해버리는. 깜짝 놀랐어요. 저출산이 부위원장하고 기후대사를 동시에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보세요. 해당 발언들은 대통령실의 분노를 샀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당대표 되세요. 이런 말 들으면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분노를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절대 나경원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별명이 수양버들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양버들 그거는 이번에 김기현 위원이 얘기해서 그렇죠. 그 전에는 별로 안 나왔던 원래 말인데. 빠루 여전사 아니에요? 딸이 여전사인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막 아주 심지가 굳게 뭐 하나를 딱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건 하는 아니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하는 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아예 그냥 탁 제2의 유승민처럼 되어버린 것을 보고 아니 원래 그분 성향이 그렇게까지 아니니까 좀 대통령이 만약에 싫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세게 서로 간에 강대강으로 또 부딪히게 만들었느냐 아예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웃긴다 이제 네. 이런 얘기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소위 개혁 보수의 기치를 들고 적어도 이준석은 서진, 호남 구해 이거라도 하고 청년, 뭐 세대 포이론 이런 거라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개혁 보수의 그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유승민은 이미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다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4년에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그런데 나경원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컨텐츠는 없어요. 그냥 빠루 여전사. 예, 근데 그 빠루 여전사가 되느냐, 빠루의 꽃이 되느냐, 빠루가 알고 보니까 꽃이 되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기로, 그런데 어떠세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로 나는 기로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나올 지금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21일 날 나온다면서요, 21일 날. 오늘까지 나온 거는 일단 대변인을 지명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출마 보통 하면은 이제 그 연락하는 그 언론인들 기자들 단체방 만들거든요. 그것도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정지 작업은 해놓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본격적으로 출마 회견을 하는 거는 아마 대통령이 온 다음에 한다고. 오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건 나경원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도 오늘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오늘도 UAE에 가령 뭐 40조 MOU. 뭐 MOU 맺은 걸 갖다가 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양반은 영원히 그 저깁니다. 엎어지는 성격이지. 엎어진데 이제 나는 친윤이고 나는 친윤이요. 반윤회관이다. 그럼요. 나는 친윤이고 반윤회관이고 진짜로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실 사람은 나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빠루요 전사는 아닙니다. 전혀. 저는 저기서 그렇게 갈 거고 그 전략으로 가면은 그 전략에 통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당원들의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총선에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김기현이 너무나 하여튼간에 이미지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나경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2의 유승민도 제2의 이준석도 못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윤핵관들은 어. 유승민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 유승민 윤핵관이 의원이 기분이 그- 나쁠 것 같아. 윤핵관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만든 게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본심 중에 하나가 얽혀져서 생긴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건데 나경원으로서는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반윤핵관 그리고 그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뭔가 진짜 털어도 나오는 게 없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사학재단의 딸이죠. 네. 그리고 뭐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에게 대통령이 한 것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뭐 걱정하는 건지 뭐 우려하는 건지 뭐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불기소 혹은 뭐 무혐의 이렇게 결정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종국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예. 언제든 대기 다시 수사. 시효가 지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잠재적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처분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가지고 있는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를 딱 보게 되면 검사가 마음에 들면 그냥 불기소했던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만약에 싫으면 언제든 이걸 뒤집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죽었다 살았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계속 그동안 있었고 워낙 고소 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그분이. 14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따님의 그 성적 뭐 조작 네, 사건. 그거 사건부터 조작건. 시작해가지고 뭐 아들 뭐 이렇게 조국 장관 내 식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아들 건도 또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목줄처럼 쥐고 이렇게 줄을 잡았다니까 말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은 서초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다 겁많죠 우리가 겁많은 사실. 거는 다 우리는 예. 겁많은 거는 뭐 아니 근데 당연히 다 왜냐면 알죠. 그분은 또 그래도 남편분이 이제 판사님 하시면서 윤석열 식구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이죠 특히 그분들이 유리한 판결 같은 거 좀 해줬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카드를 쓸까요? 당 대표에 출마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카드를 쓸까요? 저는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 옛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사실 안 쓰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만약 그런 네,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는 그 카드를 항상 쓰는 것 같더라고요. 쓸 것 같다. 그러면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못 되죠. 나올 거라고 아직도 못 나올 거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워낙 무도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도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가 한쪽에 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2020년 연말에 14건에 대해서 거의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거거든요. 아직도 유일하게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이 돼 있는 게 그 패스트트랙 네, 그 사건이죠. 빠루 빠루였죠. 사건, 빠루 네. 사건. 근데 저기 아마 그거 말고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말고도 근데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만약 이게 경선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도움이 나경원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나경원은 지금 사실 이거 이렇게 봅니다. 나경원은 지금 만약 여기서 주저앉으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은 거의 바보가 되는 없어져요. 거지. 네. 완전히 바보죠. 바보 되는 거. 완전히 바보. 맞습니다. 여태까지 운실 속에 화초를 자라더니 그래 그게 겁이 나서 너는 윤 대통령 위한다고 그러더니 그거 윤핵관 나한테 한번 대응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꼬꾸라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원래 나경원 대표가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가 계속 나오려고 하는 게 자기가 1등이라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꿨죠. 나오는데 네, 이제 명분을 바꾸려고. 근데 저 여론조사가 김기현 32.5, 나경원 26.9인데 저게 선관위 등록을 못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삭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재판 진행할 때 보면 증인들이 막 증언하면 그 미국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 증언은 삭제해 주십시오. 뭐 배심원들 앞에 놓고 그러잖아요. 이건 삭제입니다. 델리트. 네. 이거는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다른 여론조사에 섞어가지고 약간의 하여튼 조율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못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대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약간의 조작성이 있다고 어쨌든 보죠. 그래도 정리를 좀 네. 해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중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에게 515명 너무 작죠. 어쨌든 네. 차기 당대표를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 물었더니 김기현 의원이 32.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26.9%로 2위에 머물렀는데 두 주자 간의 지지율 차이는 5.6%포인트이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4.3이니까 8이죠. 8이네. 8.6이네. 그러면 오차 범위 내에 있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원 포인트 한 거죠? 원 네, 포인트 원포인트 한 거고 저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두 분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게 뭐 선관위 등록된 거냐 아니냐 이게 제대로 한 거냐 안 한 거냐를 보지만 그냥 딱 인상이잖아요. 결국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졌다. 사람들은 뒤집어졌다는 거에 이제 숫자를 맞출 디비졌다.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를 발판 삼아 네. 저게 뭐 선관위 등록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저걸 발판 삼아 나경원 저기 왜 보세요. 그렇게 하겠지. 당원들이 등 돌리는 거는 삽시간이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넌 나올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나가겠죠. 네. 그쪽은 당연히 몰고 나갈 테고. 근데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에 맞설 각오가 없으면은 뭐 나경원은 이거로 끝이지. 네, 근데 맞설 각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될 거로 분위기에서 봅니다. 저 퍼센테이지 보시면 김기현이 32.5잖아요. 네. 나경원 26.9, 안철수 18.5, 유승민 지금 10.4죠. 그러니까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나경원도 반윤이래매, 반윤의 뭐 기수래매, 그 소위 아주 극성 친윤, 아주 극친윤이 32.5밖에 안 되고, 나경원 남- 유승민 합치면 네, 합치 37점이 넘네요. 예, 37이 넘고 안철수도 사실은 중도지만. 본인은
뭐 친윤 호소인이죠, 저분은. 예, 그래서 중도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 여론조사가 의심스러운데도 3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30.5 밖에라고 보지 않아요. 김기현 의원이 얼마나 낮았는데요, 처음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당원들이 5% 처음에 5%였어요. 5%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5%도 안 됐다가 5% 한 됐다가 9% 됐다가 지금 한 15%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된 거예요. 15% 그러니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끼리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론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자꾸 심어주게 되면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 그게 대세인가 보다라고 하게 된다고요. 저게 아니, 대세론인데 좋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실제로 선거에서는, 선거에서는 50%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김기현이 그냥 김기현이 아니고 네. 지금 저 장제원과 여론조사 있는? 지형은 저 김기현이 아니라 장제원한테 간 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나경원한테 힘을 몰아줬다, 그럼 이미 50%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저는 제가 누구한테도 그냥 저기를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이 정말 별을 잡을 시점이야. 그러니까 이때가 안 되면 별이 될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으면 별이 아니라 별이 아니라, 그냥 저 유성 아니 그러니까 별똥별도 안 별똥별. 별똥별도 그냥 별똥별 떨어지는 거예요. 반딧불이겠지 반딧불. 그래서 저는 지금 나경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오히려 작용되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근데 안 거기다가 장제원이 쓸데없이 나섰다. 그래서 공격을 자기가 받게 됨으로써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이 장제원과 윤핵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적을 하게끔 하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줬다. 오늘 그래서 저는 네. 노영희 변호사와 네. 김진애 의원께서 입장이 다르십니다. 네.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을 것 네, 같다. 저는 아니 제가 저는 출마하지 않을 정치인. 것 같다가 아니라 못 나간다잖아요. 대통령의 성향상 자기가 내뱉거나 이렇게 지금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 거를 중단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끝까지 때는 간다. 끝까지 가겠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지 안 버틸지 잘 몰라요. 본인은 아마 버티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이 버틴다 안 버틴다를 지금 말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네. 상황으로는. 그렇지만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버텨야 되죠. 버텨야 버티는 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성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미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특수부 출신 검사잖아요. 이분들은 저 사람이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진다, 뭔가 좀 자신 없어한다 이러면은 그냥 끝까지 목을 딱 졸라버리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저런 태도를 취하면 저는 분명히, 그리고 저렇게까지 지금 여론조사를 자꾸 바꾸는 건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는 거 나올 거고 보이죠? 확실한 나올 거지.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대가 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결국은 대가 못 안 나올 쓴 것이다.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못 아니고. 날 가능성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49대 51. 뭐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지난 주일에 파이팅을 외쳤지만 나경원 파이팅을 외쳤죠. 못 나올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워낙 대가 약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냥 뭐 보여준 게 와초지. 없으니까. 네. 뭐 그리고 항상 가진 갑으로서의 거기 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왜 여성들을 왜 우리가 저기 하면 꽃꽂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들러리라고 꽃꽂이라고. 근데 저는 좀 나경원 의원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 저기 안에서 그 민주당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민주당에는 네. 뭐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좀 덜하고. 네. 그래서 나경원은 그렇게 봤는데 지난 주일에 해임 사직서를 냈음에도 해임을 해버리는 거 보고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돌아갈 이제 길이 돌아갈 없어요.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경원으로서. 저는 그 오히려 노영희 변호사 쪽에 제가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남편을 통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 예, 서울 법대 그룹에 잘하면 이혼도 하겠소. 둘이서. 이혼은 못하지. 이혼은 뭐 이혼한 당연히. 거야.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럴 때 본질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빠루 여전사가 되냐? 어. 그 빠루가 꽃이었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빠루의 꽃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게다가 당 지켜보겠습니다. 대표가 돼도요 얼마나 흔들어야 되겠어요 흔들 내부에서. 겁니다, 당연히. 근데 흔드는데 일단 되고 나서 대통령께 납주가 엎드리면 그럴 그 거예요. 상황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나경원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정치는 생물이라 지금 이 상태에서 맞고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바뀌고 나경원도 바뀌고 그렇게 돼요.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사실은 지금 가서 김기현이 되고 옥새 들고 나르샤와의 준하는 진윤 간별이 나오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물로 쭉 가면 결국은 기존의 영남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후보 못 될 겁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나경원 의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김기현이 되는 게 사실 훨씬 더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돼서는 안 돼요. 그럼요. 8년 전에 저는 강신업이 되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8년 전에 근데 거기는 그 진박 감별사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겪었는데 오죽하면 지금 조선일보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근데 지금처럼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나서서 나중에 장제원이 사무총장 돼가지고 좌지우지한다. 네, 그리고 장제원과 대통령실의 말도 안 될 합작으로 일이지. 네, 장제원과 대통령실의 합작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 아유. 완전히 찐윤 간별 공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과연 나경원 의원이 됐을 때는 어떨까?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을 도운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이른바 몇 명은. 개혁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가 도와줄라. 남습니다. 그게 일부가 도와주겠지. 예, 정치의 그리고 법칙. 그게 이른바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이후에 뭔가 씨앗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 전성시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거는 지금 오히려 독이에요, 독. 독이에요. 그 지금 현재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제가 말하면. 오늘- 이번에 대통령만 오늘 완전히 하고 끝인가? 나경원을 내가 막 부추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요 한 가지만 예. 제가 5년 전에 너무나 국힘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제가 그 탄핵 이후에 저는 사실 은근히 유승민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개혁 보수가 보수. 이게 힘을 갖춰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됐거든. 근데 지금도 톡톡 잘라버리잖아. 여기서 유일하게 남은 씨앗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인데 내가 좋아하고는 상관없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과연 나경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주 후면 네. 결판이 납니다.